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제가 레미콘 브이로그 남겨볼게요.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용역으로 활동하던 용차에서 지금은 이제 마당차, 즉 이제 회사 소속의 제 차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배차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7시 50분까지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순번에 따라서 배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회사차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차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거리보다도 근거리 위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회사의 총 물량, 오늘 하루 잡힌 이제 시스템 물량에 따라서 균등하게 직원들끼리 순번에 맞춰가지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600루베가 잡혔다. 그러면은 대수를 따지면 100대잖아요. 우리 회사에 만약에 차량이 30대 정도 있다 그럼 3바퀴 정도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회전 물량은 제가 봤을 때 6개, 7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총 1700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한 대당 실을 수 있는 용량이 6루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을 따져봤을 때 저희 회사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용역회사 용차 직원들과 균등하게 이제 분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회전 정도, 6회전, 7회전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배차판이 나와가지고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물량 실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후진해서 배차 플랜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차는 지금 부탁을 아직 설치도 안 됐습니다. 잠깐 보내주세요. 몇 시간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통장, 즉 이제 배송지 위치를 받았고요. 이렇게 종이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현장 위치는 근처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요거 갔다 왔다 총 통합 왕복으로 4km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첫 천장 배차 받았고 제 순번은 몇 번이냐면 2번이군요. 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 현장까지 금방 가기 10분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금방 도착해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회사에서 지급된 무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단말기, 앞차 위치와 내 위치, 그 다음에 현장 대기가 몇 대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가 이번 달에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여기 기록되거든요. 내비게이션 누르면 이제 현장까지 이제 바로 위치 안내까지 해주고요. 이렇게 노브스 차량이고 별거 없습니다. 예전 구형이라. 자, 일단 지금 현장까지는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저쪽 있죠. 저쪽. 저 앞쪽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까지 거리가 2km 조금 넘는 거리라 저기서 이제 현장 앞에 한 대 대기 중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제 차례가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현장에 나왔고요. 현장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 안전 점검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륜 차 세차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회사 복지 회사 내부의 규정상 저희는 또 시간적인 부분이 좀 오래 지체되면은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가까운 곳으로 계속 배차를 해줘서 다른 분들과 이제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늦었다고 해서 뭐 안 좋을 건 없고 가면 또 적당하게 회전수를 그에 맞춰 상응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회사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회사 들어가는 것 또한 지금 10분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 들어가서 다음 어디 가는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미콘 수익에 대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기존에는 용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당차 수익 구조예요. 일단은 마당차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다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이기 때문에 1회전당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회전 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저희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격의 포지션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5만 한 4천원 정도, 5만 3천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만 2천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또 임금에 대한 임금 협상이 또 이뤄지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회전 수당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받아서 기름값이 포함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주유는 회사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카드가 나와서 지정된 회사 주유소에서 주유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다 저 개인 레미콘에 한해서. 그러면 이제 그날 운행한 키로수, 그리고 그 달 운행한 키로수를 더하면 총 운행한 키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0.56리터 지원되는 데가 있고요, 1kg당. 그리고 0.58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곱하면 이제 기름값이 유출되는데, 기름값을 전에 지원을 해줍니다. 월급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대부분이 좀 남아요. 월급에서 월 결산 금액에서 회전수당 플러스 기름값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개 처리해도 대부분 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전 운행 수당을 받습니다. 보통 하루에 4회전에서 한 6회전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럼 4회전만 하면 얼마냐면은 5, 4, 20 한 1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이상 하면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다소 좀 많기 때문에 8회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5, 8에 40만원에 플러스 2,000원 곱하기 8 하면 2, 8에 16, 41만 6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아서 퍼스트하게 열심히 안전 운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재 시간 4시 46분이고요. 저희 현장에서 이제 업무 종료하고 공장으로 이제 복귀를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 예상은 8회전이었으나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7회전에 오늘 종료를 했고요. 가까운데 5번, 그 다음에 먼데 2번 해가지고 총 7회전. 대신에 그 중에 특이사항은 한 군데 현장에서 시간이 좀 많이 다소 걸려가지고 시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마당차일 경우에 회사마다 좀 틀린데, 시간 지연이 발생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오래 기다리고 하면은 엔진이 계속 공회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1회전을 플러스를 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8회전 한 거랑 똑같은 이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7회전 플러스 서비스 1 해가지고 총 8회전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1회전당 52,000원 정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총 8번이죠. 5, 8에 40만원에 5, 20 맞나요? 5, 8에 40만원에 2,000원 곱하기 8번 2, 8에 16 41만 6천원이군요. 이게 순수입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부가세 10%를 별도로 저희한테 지급을 해줘요, 월말에. 그래서 여기는 월초에 지급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 수입은 41만 6천원입니다. 요건 이제 기름값은 별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운행한 키로수에 따른 기름값은 전체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무를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 2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레미콘 차량이나 건설기계 같은 차량은 고속도로 탈 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이패스 일반 구간은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끝 차선에 계량기, 그러니까 무게를 달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측정하고 과적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 후에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에 하나 과적이 발생해서 무게 초과, 이게 6루베 차량이기 때문에 6루베를 초과해서 싣거나 아니면은 정비가 좀 불안정이 잘 안 돼가지고 뒤에 콘크리트가 통 안에 많이 굳어가지고 무게의 한계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또 벌금이 발생됩니다. 제가 최근에 발생된 벌금, 저는 아니지만 동료 기사분이 벌금을 낸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 냈냐면 그때 당시에 30만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죠. 고속도로 안 타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계측해서 울리더라고 합니다. 한 번 패스하면 두 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 번 딱 울리면 다시 한번 빠꾸 해가지고 회차한 후에 다시 한번 계측기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실패하면 그때 이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게가 초과되면 고속도로에 파손의 주요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제가 고속도로 탈 때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화물차 탁송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 배송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를 못하니까 영수증 구간이거든요. 현금 구간. 카드를 가지고 제 카드예요. 제 카드로 체크를 해서 통과하면 영수증이 발행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구 방향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회사에 지급을 하면 이제 나중에 운반비 지급할 때 월 초에 같이 결산돼서 추가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고속도로는 제 맘대로 타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제 규칙을 정해줍니다. 이 현장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지 않는 구간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타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제가 고속도로 가볼 건데 그거 마무리 짓고 오늘 마무리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거든요. 여기 동우정부 IC고요. 보면 차선이 파란 차선하고 붉은 차선 있잖아요. 붉은 차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속도 제한 5km라고 바닥에 써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제 올라탈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속도 낮추면서 살살살살. 여기 아래 보면 센서 보이죠? 검은색 줄. 내가 끝까지 바꾸해. 여기를 시속 5km로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센서 위에 올라가면 중량이 체크되고 저기 왼쪽 계기판에 보면 과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티켓을 뽑아가라 라는 내역이 써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티켓을 뽑고 진입을 합니다. 만에 하나 과적이 발생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삐용삐용삐용 거리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현장 직원들이 뛰어납니다. 안됩니다, 통과하시면. 그래놓고 이제 사진 한 방 찍고 사유서 작성하고 다시 한번 재측정. 자, 나갈 때는 다음과 같아요. 이게 게이트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2개, 3개 있고 하이패스 차로 있고 뭐 여러가지 차로 있는데 있거든요. 거기는 관계없이 만약에 하이패스 차다 그러면 양쪽 다 이용할 수 있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다 그러면은 현금으로만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우리 직원분한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레미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제가 오늘 총 7회전을 했습니다. 가까운 데를 5군데, 그 다음에 먼 곳을 2군데, 이렇게 해서 총 7회전.
회전 단가는 1회전당 52,000원 정도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세금 있죠? 10%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송비가 들어올 때 오늘 한 일당 플러스 그 다음에 부가세 10%까지 가산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는 체계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돌다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 한 군데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 또 부가적으로 1회전을 더 추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대기하게 되면 기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보존해주기 위한 조건은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조가 이제 그 앞조였는데 8번을 돌아야 되는 건데 제가 7번밖에 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회전 나온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일찍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운행을 해서 1회전을 이제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1번부터 31번 기사님이 계시는데 똑같이 할 수 있게 회사에서 다 맞춰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잘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맞춰주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마당차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회전수를 맞춰줍니다. 오늘 못 맞추면 내일 못 맞추면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맞춰주는 게 기본 룰이거든요. 일단 저희 회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총 7회전 플러스 1회전은 서비스죠.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 8회전을 한 것과 똑같고 마이너스 1 남들보다 1회전을 덜 돌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와가지고 숙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7번 8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평균적인 수치를 따져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15일 근무를 했고요. 평균 5.8회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회전 이상은 거의 하는 것 같고요. 빨간 날, 그러니까 국경일, 빨간 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저희 휴무거든요. 주 5일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또 특이사항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펌프카 운영하시는 우리 차주님들이 임금에 대한 어떤 협상이 있어가지고 한 3일 정도 휴무를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또 비가 또 와가지고 또 다행스럽게도 비가 온다는 저희가 운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휴무를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총 87회전 했고요. 87회전.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가격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5일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운행 횟수 5.8회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뭐 집도 뭐 가깝고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맞는 것 같고요. 나름 좀 만족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